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이어트 중이거나 심한 운동을 한 후에 또는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충 때웠거나 또는 식사를 거르고 난 후에 힘이 없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막 쿵쿵쿵쿵거리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저혈당증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혈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당뇨가 있을 경우 혈당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혈당이 너무 낮은 저혈당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저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죠. 직장 다닐 때였으니까 동료 이 직원분 중에 당뇨가 심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다 놀래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태우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사무실로 걸어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저혈당에 와서 그랬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는 당뇨가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저혈당은 더더욱 몰랐을 때인데 암튼 그 후로 저혈당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은 저도 늘 하고 있었죠. 우리는 당뇨가 무서운 병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저혈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혈당은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가 있어야 달릴 수가 있고 냉장고나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에너지로 사용하는 연료는 주로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져서 에너지를 만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즉 포도당이 혈액 속에 일정하게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상인의 혈당,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건 이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죠. 이 정상인의 혈당은 공복 시에 7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 이 데시리터라는 것은 0.1리터예요. 1데시리터가. 0.1리터면 종이컵보다 조금 적죠. 종이컵 한 컵보다. 이만큼의 혈액 속에 70에서 100mg의 혈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2시간 후에는 140. 이게 이제 정상인의 혈당 수치인데 이 기준을 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혈액 속에 당의 농도가 낮아지는 상태를 이 저혈당증이라고 하는데 저혈당증이 나타나는 혈당치는 일반적으로 5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50mg per 데시리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저혈당증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당뇨가 있을 때 이 저혈당증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흔히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제 고혈당을 떠올리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일단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혈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당뇨 환자는 높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도 떨어지고 저혈당을 높이는 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리고 25%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심한 저혈당 증상을 겪는다고 해요. 또한 당뇨 환자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지나치게 많이 투여하거나 식후에 고혈당을 억제하기 위해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할 때 이 저혈당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복용 후에 반드시 식사를 거르면 안 되고요. 또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당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해서 당분 소모가 많아지는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할 때 손발이 떨리고 힘이 없어지고 현기증이 난다면 운동을 즉시 멈춰야 돼요. 그럼 저혈당증은 당뇨 환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저혈당에 걸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술이 저혈당을 유발하는데 특히 공복에 술을 많이 마시면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은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간에서 필요한 양의 혈당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변, 간암과 같은 이 진행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간에서 충분한 포도당을 만들거나 저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혈당증이 올 수가 있고요. 갑상샘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저혈당증이 올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 생리 중이거나 임신 초기 또는 출산 후에 이 저혈당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해요. 사실 혈당이 높은 것은 아주 높지만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혈당이 50 이하인 상태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저혈당이 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배가 고파요. 그리고 아무거라도, 특히 단 것이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온몸이 떨리고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발 끝이 저릿저릿해지는데,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지금 위급하다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은 두통이 오고 경련이 오거나 더 심하면은 정신을 잃는 심각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상태로 치료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회복이 되더라도 이 뇌손상으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더 심하면은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죠. 그래서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항상 이 저혈당증을 기억을 하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혈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는 빨리 당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때 이제 설탕물이나 과일 주스 같이 액체로 된 것이 흡수가 빠르고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외출할 때 초콜릿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콜릿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당으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고요. 운동 중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려면은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혈당이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운동 시작 1시간 전에 맞는 것이 좋고요. 당뇨 전 단계인 분들 중에 이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저혈당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가 중요하죠. 저혈당증의 관리, 즉 예방과 치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해야 돼요. 의사나 남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즉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중요하고요. 일단 당뇨가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에게 이 저혈당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나를 좀 관리를 해달라 하고 이제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외출할 때 반드시 응급식품, 사탕이라든가 과일 주스 같은 거, 이런 응급식품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나는 당뇨 환자라는 것을 알리는 당뇨병 인식표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뇨 인식표는 어디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고혈당보다 더 무서운 저혈당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